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P 후보 이병헌입니다. 저희 IP 업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IP 업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29년 동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왔습니다. 제가 4개의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이고요. 그 뒤에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우리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변화와 성장을 쓸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큰 성벽이 나오고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내가 진행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 서비스 기술 분야를 내가 선점할 수 있다면, 경쟁자가 우리 사업에 들어온 것을 내재할 수 있다면 상당히 내 사업은 잘 진행될 겁니다. 물론 나와 같은 결을 걷는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어떤 경쟁사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들의 진입을 배제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허의 등록의 필요성을 볼 때는 벤처 투자의 유치에 필요하다, 입찰과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벤처 교육 등에 유리하다, 제품 및 기술, 서비스 신뢰를 증대할 수 있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타인의 기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하고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매칭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이 정도 있었는데 나의 현실은 이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10년 동안 내 사업을 해왔고 내가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특허권을 확보를 할 때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목표하고 내 현실치가 같지가 않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전략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의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 저희들이 적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듀데이트와 고입니다. 기한과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감 기한을 체크하고 마감 기한 후 달성되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그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그러면 그 목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면 당연히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 특허 출원하는 거 언제까지 특허를 등록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90%가 언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빠르면 좋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빠르면 좋으면 언제까지인가요? 글쎄요 라는 걸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원하고 있는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하실 건가에 대해서 날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러면은 내가 지금 특허 출원을 준비한다든가 기술을 보완한다면 언제까지 그 권리가 필요한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설정 남은 기간이 2년이다. 그럼 2년에 맞춰서 뭔가 준비하면 됩니다.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보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내에 뭔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년 내의 마감 시간과 5개월의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시간을 역추적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래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됐으면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체크하고 타당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특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떤 모빌리티 기술을 보호하기를 원했고 어떤 사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누구와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특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쭉쭉 따져보니까 굳이 그 특허가 없더라도 내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허를 하고자 할 때는 왜 특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정말 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특허가 반드시 필요해, 보증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특허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허 문서에 보면 많은 문구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들을 썼을 때 이 문구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 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할 텐데, 변리사님
이런 2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를 왜 썼나요? 이게 어떤 사항 때문에 필요하죠? 특허청에 어떤 기재가 있으면 이런 기재 사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말을 머뭇거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우리 코멘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해 나가셨는데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 기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재는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목표와 기한을 설정했으면 왜 그래야 되는가 타당성을 타진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하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하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과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거절유의를 극복해야만이 반드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그 기술 남들도 그렇게 하니? 너희만 그렇게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술은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벌써 신규성과 진보성의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야, 남들도 그렇게 하고 너네도 그렇게 하겠는데 너네가 그렇게 하는 그 정도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딱 질문했을 경우에 대표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술은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의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뭔가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우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통 사람들 일을 할 때는 뭔가 협업을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묻죠. 대표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것들의 판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판단할 건가에 대해서 항상 수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에서 우리가 문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술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타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업의 기술자들은 기술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특허법률 사무소에 있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완화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뭐 어떤 용어 같은 경우 기술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기술자가 적어준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겠죠.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변리사님, 이 기술 용어가 사용되는데 변리사님이 이 기술 용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 기술 용어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선수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변리사님, 이 기술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분야에서는 기술 용어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이 기술 용어를 씁니다. 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무엇이죠? 무엇의 의미를 체크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재 분리라든가 기술이 잘못 기재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허 문서를 바라볼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변리사 사무소 20년 됐고 그 변리사 10년 됐다고 하는데 잘 작성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넘어갈 게 아니고 반드시 용어가 있으면 이 용어가 내가 설명한 용어하고 그분이 이해하고 쓴 용어하고 같은 일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확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무슨 비즈니스 하든 간에 이 용어를 동일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대방은 잘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서비스 가격을 깎아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격을 깎아준다는 게 아니고 성의껏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말하는데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은 대표님 최선을 다하는 게 대표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서 그분의 최선과 나의 최선을 조율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주대학교에서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수업을 했습니다. 좀 아까 제가 공유 들었던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았던 내용들이고 제가 거의 29년 동안 특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냈던 그런 비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허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떻게 경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지는 맨 밑에 보면은 우리가 핀테크 투데이와 핀포인트 뉴스에 오늘 제목했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특허 전략을 지금 20부작으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색을 해보신다고 하면 실질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오늘 센터 개소식과 마련해서 안에 특허 쪽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